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편과 싸웠어요. 이혼하자니 무섭고 이대로 살자니 숨이 막혀요.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퇴직 후 집에서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가 더욱 낯설어졌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어요. 각자 일하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마주 보고 있으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둘 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으로 상담을 받는 사례가 5년 전보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40년 이상 함께 산 부부들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그만큼 견디기 힘들다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7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밥을 차려도 퇴근해서 들어와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대화가 싸움으로 끝날 테니까.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장미숙님의 고백입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7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고 해요. 말다툼 끝에 더는 말하지 말자는 약속을 했고 정말 그렇게 됐답니다.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대화했어요. 반찬 떨어졌어요. 병원 가요. 마치 하숙집 주인과 세입자 같았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는데 응급실에서 깨어난 남편이 한 첫마디가 미안해. 였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죠.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노인상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 중 35%가 하루 대화 시간이 3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남구의 박성민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다가 둘 다 은퇴했어요. 처음엔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어들더니 어느 날 아침 아내가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나갔어요. 일주일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대화가 비록 줄었지만 아내의 빈자리는 참을 수 없는 고독함으로 다가왔어요. 늘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숨소리,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말없이 지내도 편했던 건 아내가 곁에 있어서였다는 걸. 매일 아침 식탁에 앉으면 아내가 늘 앉던 자리가 보여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신문을 봐도 마음이 더 허전해지기만 했죠. 아내가 없는 이 집은 그저 빈 껍데기 같았어요. 박성민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잠이 깼는데 옆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고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아내 곁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던 거죠. 말이 없어도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였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결국 박성민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결국 아내가 묵는 곳을 찾아갔어요. 며칠을 기다려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죠. 아내 얼굴을 보는데 40년 넘게 본 얼굴인데 왜 그렇게 새롭게 보이던지. 박성민님은 그날의 기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알았어.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건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었구나. 그건 그저 무관심이었던 거야. 아내도 울고 저도 울었죠.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진짜 대화를 그날 처음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건 10분 대화법을 실천한 김영자님 부부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다 충동적으로 퇴직금을 주식에 다 넣었다가 날렸죠.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동네 복지관에서 배운 게 10분 대화법이었어요. 매일 저녁 8시를 우리들의 시간으로 정했답니다. TV도 끄고 휴대폰도 무음으로 해둡니다. 10분 대화에는 3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비난하지 않기, 과거 얘기는 꺼내지 않기, 그리고 상대방 말에 조언하지 않기.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죠. 할 말도 없었고요. 그래도 매일 했어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김영자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퇴직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게 느껴졌는지 남편이 퇴직금을 투자한 건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는 걸. 그동안 저는 남편을 무능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걸 저와 상의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그동안 제가 몰랐던 남편의 마음을 처음 알게 됐어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남편이 먼저 퇴직금 날린 걸 만회하겠다며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밤 남편 공부할 때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는 게 일과가 됐죠. 차를 마시며 10분 대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더라고요. 서대문구에 사시는 최옥수님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카톡이 울렸어요. 밥상을 차리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SNS에서 만난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도 참았죠.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우리 부부가 얼마나 서로에게 무관심했는지 생각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없이 커피만 놓고 저녁에는 밥상만 차려놓고 마치 하숙집 주인과 세입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최옥수님은 오랜만에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고개를 숙였죠. 카톡 내용을 봤다고 하진 않았어요. 대신 우리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이제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죠. 최옥수님은 그날의 대화를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 자신이 이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SNS에 푹 빠졌던 거래요. 거기서라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저도 똑같았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로 채워진 거실이 너무 허전해서 매일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카페에 글도 올리고.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그래서 그날 약속했어요. 매일 저녁 8시 딱 10분만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요.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최옥수님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남편이 SNS는 스스로 지웠어요. 대신 저와 함께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이 장보고 음식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더라고요. 요즘은 남편이 아침 식사를 담당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모든 게 맛있어요. 부부의 저녁 시간도 달라졌답니다. 이제는 저녁 먹고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산책하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동안 혼자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던 게 부끄러웠대요. 저도 그제야 말했죠. 카톡 내용을 봤던 일,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최옥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죠. 이제는 서로에게 할 말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요. 쌓아두지 않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 등 돌리고 며칠씩 말없이 지내진 않아요. 최근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도 생겼답니다. 주말마다 집 근처 카페에 가요. 거기서 각자 책을 읽다가 중간중간 서로 읽은 내용을 이야기해요. 남편이 은퇴하고 처음으로 찾은 자기만의 즐거움이래요. 하지만 대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 한 여성분이 찾아왔습니다. 이영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 물건을 몰래 다 버렸어요. 옷장을 열 때마다 정리 안 된 옷들이 보기 싫어서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의 모든 게 거슬리는 거예요.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두는 것도, 밥 먹을 때 소리 내는 것도 참다 터져버렸죠. 남편이 아끼던 골프채까지 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성 심장발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실에서 며칠을 지켜보는데 남편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게 보이는 거예요. 은퇴하고 우울해하는 남편을 더 다독여줘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남편을 더 힘들게 했던 거죠. 퇴원하고 나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까다로운데 어떻게 40년을 참았냐고.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40년을 함께 살 수 있었던 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채워주었기 때문이야. 당신은 내 단점을 고치려 하지 말고 예전처럼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봐주면 좋겠어. 나도 당신 말대로 노력할게. 용산구에 사시는 박정혜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뻤죠. 40년 동안 제가 했던 일을 이해한다며 부엌에 들어서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주방이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기름은 사방에 튀지,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이지. 박정혜님은 한숨을 쉬다 말을 이어갑니다. 어느 날은 끓이다만 된장찌개를 버리고 다시 끓였는데 남편이 멋쩍게 웃더라고요. 자기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다고. 밥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대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리 마음이 짠하던지. 그날 이후 박정혜님은 남편의 요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요리할 때 옆에서 채소를 썰어주거나 설거지를 도와요. 깨진 그릇은 사면 되고 엉망이 된 주방은 같이 치우면 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요. 된장찌개 끓이는데 레시피를 보면서 연구하는 모습이 마치 논문 쓰는 것 같거든요. 박정혜님의 식탁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만든 음식이 맛있을 때도 있고 싱거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투정 부리지 않아요. 40년 동안 저한테 맛있다며 다 먹어준 남편처럼요. 오히려 남편 음식 먹으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됐어요. 요리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집들이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자식들 다 불러서 된장찌개랑 생선구이를 했죠. 물론 주방은 난장판이 됐지만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아빠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완벽만 추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남편이 장보기도 직접 해요. 처음엔 무슨 채소를 사야 할지 몰라서 전화를 수시로 했죠. 장보기 목록을 줘도 엉뚱한 걸 사올 때도 많고요. 그래도 이제는 시장 아주머니들이랑 친해져서 더 싱싱한 채소를 골라온다며 자랑하네요. 박정혜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저희 부부만의 특별한 식사 시간이 생겼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남편이 요리하는 날이거든요. 반찬 투정하지 않기, 음식 간 보충하지 않기. 이런 규칙도 정했죠. 밥상을 받으면서 남편의 정성과 노력을 생각하니 모든 게 맛있어요.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게 된 박정혜님 부부.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도 함께 듣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아침밥을 책임지겠다고. 물론 아직도 주방이 엉망이 되긴 하지만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로맨틱한 고백 같았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 행복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또 다른 비결이 있는데요. 신촌에 사시는 박은영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내 그림자가 됐어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하루 종일 붙어 다녀요. 마트도 같이 가자. 미용실도 따라가겠다.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40년간 맞벌이를 하다가 둘 다 은퇴하니까 하루 20시간을 붙어 있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혼자 나가면 불안해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마땅해 하고 어느 날은 요가 학원에 따라와서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화가 확 나더라고요. 박은영님은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폭발했답니다. 당신도 당신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은퇴했다고 서로의 발목을 잡으면 우리 둘 다 우울해질 거라고. 그날 밤 남편이 오랜만에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남편이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은퇴하고 보니 자기 인생이 텅 비어있는 것 같대요.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 저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제서야 남편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박은영님은 남편과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각자의 날로 정했어요.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저는 요가와 스케치 수업을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엔 서로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사진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박은영님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만나면 이야기꽃이 피어요. 남편은 등산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신나게 설명하고 저는 요가 수업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들려주고 데이트하는 연인처럼 서로의 일상이 궁금해졌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등산 동호회 회장이 됐어요. 매주 등산 코스를 정하고 회원들 연락을 챙기느라 바쁘더라고요. 저도 요가 자격증을 따서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고요. 서로의 생활을 인정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박은영님은 은퇴 후 부부의 건강한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취미를 응원해줘요. 남편이 등산 가방을 새로 사면 이쁘다 하고 칭찬해주고 제가 요가복을 사면 남편이 젊어 보인다고 해주고 각자의 공간이 생기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주말에는 둘이 근교 산책도 가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요즘은 주말마다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토요일엔 남편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가족 산행을 가고 일요일엔 제 요가 수업 수강생들과 차 모임을 해요. 서로의 인연을 존중하다 보니 우리 부부의 관계망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박은영님은 다른 부부들에게도 조언을 해주십니다. 은퇴하고 나서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숨 쉴 공간이 필요한 거죠. 남편 친구들이 전화 오면 반갑게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주고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가면 남편도 흔쾌히 보내주고 이런 배려가 쌓이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더 반갑더라고요. 특히 은퇴 후 부부만의 새로운 규칙도 만들었답니다. 각자 취미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묻지 않기로 했어요. 등산 장비가 비싸도 요가 학원비가 부담돼도 서로 뭐라 하지 않아요.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꼭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죠. 각자의 취미를 존중하면서도 둘만의 시간은 꼭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부부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용산에 사시는 한수진님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40년 동안 찍은 사진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둘이서 찍은 사진이 10년도 더 된 거예요. 그 뒤로는 가족 사진이나 손주 사진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사진 한 장씩 찍기로 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남편도 쑥스러워하고 그래도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서로 포즈도 제한하고 예쁘게 나온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거실에 걸어두기도 해요. 한수진님의 휴대폰 사진첩에는 특별한 폴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토요일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봄에는 벚꽃 아래서, 여름에는 분수대 앞에서, 가을에는 낙엽이 쌓인 공원에서 매주 다른 모습을 담아요. 사진을 찍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날의 기분, 날씨 얘기하다가 어느새 속마음까지 나누게 되고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사진 찍기가 힘들었는데 남편이 우산을 들고 오더니 영화처럼 찍자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찍은 우산 사진이 우리 부부의 인생 사진이 됐죠. 한수진님 부부의 토요일은 점점 더 특별해졌습니다. 사진 찍는 장소를 점점 넓혀갔어요. 처음엔 동네, 그 다음엔 구경 한번 못 가본 이웃 동네, 지하철 종점까지 가보자는 게 우리만의 룰이 됐어요. 종점에 도착하면 그 동네 시장 구경하고 유명하다는 맛집도 찾아가고 40년 서울 살면서 이렇게 구석구석 다녀본 건 처음이에요. 한수진님은 특별한 사진첩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1년 동안 찍은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려고요. 첫 페이지에는 남편이 우산 들고 장난치던 사진, 여름 페이지에는 더워서 땀 흘리며 찍은 사진, 각각의 사진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짧게 적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못 걸을 때가 되면 이 사진들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자고 남편과 약속했어요.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데이트했던 영동에 가보자고 했죠. 그런데 거리가 너무 달라져서 우리가 갔던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시간을 헤매다가 지쳐서 들어간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그게 또 새로운 추억이 됐어요. 이제는 그 분식집이 우리의 새로운 데이트 코스가 됐죠. 한수진님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우울해하길래 카메라 수업을 등록해줬어요. 처음엔 거절하더니 요즘은 제가 오히려 질투할 정도예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일출을 찍고 저녁엔 노을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같은 하늘인데도
남편이 찍은 하늘, 제가 찍은 하늘이 다르더라고요. 서로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마포구에 사시는 최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3번이나 돌아갔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되고 그래도 결국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죠. 그게 우리 부부의 전환점이 됐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어요. 서로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 주고받았죠. 남편은 퇴직금을 잘못 투자해서 반 이상을 날렸고 저는 그걸 책망하면서 시댁 핑계를 댔어요. 서로 등을 돌린 채 한 달을 보냈어요. 최영숙 님이 상담실을 찾은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기는 꺼져 있고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남편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상담실을 찾았죠. 처음 상담실에서 남편을 마주했을 때 낯선 사람 같았어요. 상담 선생님이 첫 만남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처음 본 순간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긴 원피스에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런 기억도 있었구나. 최영숙 님은 6개월 동안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 상담실에 갔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어요. 남편이 퇴직금을 투자한 건 자식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는 걸. 제가 시댁 얘기를 꺼낸 건 사실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다는 걸. 상담 과정에서 부부는 새로운 대화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했다면 이제는 나는 이런 게 힘들었어. 라고 표현해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여보, 내 마음은 이래. 하면서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이 우리 부부만의 규칙을 정해보라고 하셨어요. 첫째, 돈 문제로 다툴 때는 하루 쉬었다가 이야기하기. 둘째, 서로 비난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기. 셋째, 매일 저녁 산책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 나누기. 최영숙 님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전처럼 감정이 폭발하는 일도 없어졌고 퇴직금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늦은 나이에 주택관리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줄 일이 생기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상담이 끝난 지금도 이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상담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치료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가요. 우리 부부의 건강검진 같은 거죠.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40년 세월에 쌓인 오해가 풀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이 읽혀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비결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노원구에 사시는 이명숙 님의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 날짜를 받아뒀어요. 남편도 동의했고 자식들 설득하는 것도 끝났죠. 4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날 아침 평소처럼 미역국을 끓였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식탁에 앉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니 당신이 끓여주는 미역국 맛은 어디서도 못 찾을 것 같아.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을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4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남편도 목이 메는지 밥을 넘기지 못하고 그날 우리는 법원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이명숙 님은 그날의 대화가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매일 감사한 일 하나씩을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오늘 아침밥 차려줘서 고마워요. 커피 내려줘서 고마워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더라고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부부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눈을 봐요.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 눈에 보이는 주름이 이제는 우리의 세월이라고 생각하니 미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45년 참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날씨가 좋으면 가까운 공원을, 비가 오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걸으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그날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진작 이렇게 살걸. 서로 미워할 시간에 손잡고 걸을걸. 이명숙님의 달력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매일 밤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요.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눈 날은 빨간색, 산책한 날은 파란색으로 달력이 색깔로 채워질수록 우리 사이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생일날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남편이 손주처럼 좋아하더라고요. 부부의 변화는 자녀들도 알아챘답니다. 얼마 전에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엄마, 아빠 표정이 달라지셨다고, 둘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연인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서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 수 있어요.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부부들이 보여주었듯이 관계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의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불완전한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각자의 시간도 존중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관계 회복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저 달콤한 고백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말에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오늘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지개 인생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